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고성국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우파 메이저 그 채널이 중에서도 대표. 이거 무슨 말씀이죠? 우리 고성국 박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네, 책을 또 내셨네. 이 바쁜 와중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 네. 뭐 주제가 뭐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주제에 예. 딱 맞는 건데. 저 빌공짜 써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목차만 아직 예.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고 특히 주사파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제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공산당 주사파들이 위장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지 아주. 그 민주주의 하듯이 위장하고 그러니까. 또 야당으로 위장하고 예. 또 배후에서 그 온갖 그 공작대로 다 꾸미면서 그렇지. 겉으로는 정의, 공정 뭐 이런 걸로 위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공산당은 실제로는 그 내용은 없는 빌공짜 껍질에 불과하다. 예, 공산주의는 죽었다. 사실 이거 1980년대 후쿠야마. 예, 그렇습니다. 예, 프란시스 후쿠야마 정리했죠.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잖아요. 네. 1980년대 소련 무너지고 사회주의 무너지면서 이미 끝난 게임인데 그렇죠. 하여튼 희한하게 우리 한반도에서만 아직 그 변종으로 남아있는 중국 주사파들이 있어요. 좀비들이. 예. 그런데 그게 의외로 이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소독약에는 잘 안 죽어요. 변종이 원래도 강하다고.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도 계속 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도 엔데믹 선언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 40년 전에. 그렇지. 그런데 아직도 한반도에는 저게 좀비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주사파, 종북 주사파와의 최종적인 그 전쟁, 최종적 승리를 위해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제가 할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게. 아니 근데 지금 고 박사 얘기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끝났는데 네. 유독 한국에서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세계 경제적으로 뭐 10대 강국 G7이다 막 이러는데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사파들이 네. 그리고 저 범죄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아직도 30몇 % 나오고 네. 민주당 애들이 저 송영길이 저 돈봉투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이러는 그 네. 근본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책에 있겠지만. 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좌파,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야말로 이념 집단이었어요. 그렇죠. 소수지만 똘똘 뭉친 이념 집단이어가지고 상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대중과 분리시키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근데 이것들이 김대중, 노무현, 특히 문재인을 거치면서 이게 이념 집단에다가 더해서 이익 집단으로 이렇게 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파 생태계가 구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생력을 딱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자기들 먹거리 문제가 된 거예요. 태양광 같은 데 전형적으로 그렇죠. 보이죠. 저게 뭐 겉으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녹색 같은 걸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밖으로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엄청나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있죠. 이 좌파들한테는 뭐 죽고 사느냐의 문제, 먹고 사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주 악착스럽게 버티는 거예요. 예. 문재인이가 알박기를 해놓고 나간 것도 있지만 알박기로 박힌 자들도 거기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버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악착스럽게 버팁니다. 이 좀비도 보통 좀비들이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얘기 나왔으니까 예. 책방에서 돈 무지하게 또 벌더만요. 아, 그래요? 뭐 며칠 사이에 무지하게 팔았어요. 그 시골에서. 하여튼 이 돈 버는 돈 냄새 맡는 데는 이 좌파들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뭐 조국 부인도 뭐 형무소에서 뭐 영치금으로 돈 벌고 조국은 또 뭐 조국 딸도 그렇고 뭐 콘서트하고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근데 그 제가 보면 이것들이 뻔뻔해요. 뻔뻔하니까 저런 짓들을 하는 거죠.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그러게요. 우리 우파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좀비인데 사실 간단한 싸움 아니에요. 딱 봐도 나쁜 놈들이고 딱 봐도 좀비니까 그렇죠. 이걸 제압하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 이 국힘당이 예. 이게 제압을 못하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네. 딱 봐도 쉬운 놈들 싸움인데 아니야. 나쁜 놈들이잖아요. 딱 그렇죠. 봐도. 네. 그렇죠. 근데 저게 그 위장 전술에 능해 가지고 그 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를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실은 김정은이 집단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집단을 상대할 때 우리가 써야 될 칼과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상대할 때 써야 될 칼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이 김정은 집단, 저 대남 공작 총책, 또 그들에 의해서 지령받고 있는 간첩들과 싸우고 있는 건데 예. 그런데 마치 그 경쟁, 그 제도화된 경쟁에 상대랑 싸우는 것처럼 신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국힘당이 이 문제가 정도 하면 저쪽에서 물러나겠지. 상식적으로. 예.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는데 저것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권투로 얘기하면 네. 그 여기도 권투 선수고 저쪽도 권투 선수고 예.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저쪽은 살인마인데 막 권투가 아니라 때로는 칼로도 막 쑤시고 예. 각종 뭐 다 하는 놈인데 그렇죠. 정상적인 권투 선수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카운터를 한 대 날려갖고 쓰러졌어. 그러면 저기 10가지 세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물러서서 중립 코너에서 기다려줘야 되잖아. 이게 이제 정상적인 권투의 룰인데 정상적이지. 저것들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우리가 쓰러지면 달려들어서 두들기 패거든 계속. 그렇죠. 저런 상대랑 우리가 70년을 싸워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적의 그런 본질과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지지를 않았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87년 이후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들어선 우리 자유파 정권들 있잖아요. 예. 노태우, 김영삼,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부 다 어떤 면에서 길거리 프로 싸움꾼. 우리는 아마추어네. 우리는 아마추어. 그렇지. 아주 좀 멋있게 싸워야 되고 공정하게 싸워야만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주군을 뭐 죄도 없는데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었는데도 같이 도장 찍어준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연대 보증해주고. 네. 지금도 국힘당이라는 사람들이 예. 윤 대통령은 비교적 잘 싸우는데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유파도 저런 좌파들하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이게 날강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에 나간 외치죠. 거죠. 예, 싸우지. 예. 예, 광화문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 그렇지. 또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세력들, 또 사실은 뭐 저나 우리 이병구 박사나 이런 자유파 유튜브들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링 위에서 룰 지켜가면서 싸워야만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 안 해.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이렇게 자꾸 손절하려고. 우린 점잖은 사람이야. 너네들처럼 똥 묻히고 뭐 이렇게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데 물에 빠지는 것들 구해줬더니 이것들이 이제 막 지금 주인 노릇하면서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들어간 적도 없지만.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물러나 주고 아주 정말 멋있게 폼 잡으면서 페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박수 쳐주면 돼. 우리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그러면. 누군들 그런 거 하고 싶냐고. 근데 이것들이 나가면 깨지면서 그 눈에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거든. 다음 총선도 저렇게 하면 불안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저러니까. 그러면서 저게 지고 난 다음엔 또 무슨 짓을 할지 또 보이잖아. 지고 나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손절하겠지. 뻔하지. 당연하지. 박근혜 대통령 손절했듯이 하겠지. 빤히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고. 한번 당하면은 우리 실수라고 하지만 그렇죠. 두 번 당하면 우리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 국힘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총선을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은 그런데 쟤들은 아직까지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요즘에 주장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 공천권을 이제 국민 다시 말해서 당원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정광훈 목사도 주장하고 뭐
우리 아스팔트에서 많이 주장하는데 쟤네들은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예. 쟤네들이 힘을 가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근데 저는 세 가지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뭡니까? 하나는 우선 우리는 여당이니까 집권 세력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그죠. 대통령 지지율 30%대로는 선거 이기기 어려워요. 40은 최소한 넘어야지. 최소한 40 대선 때 얻은 48은 회복을 해야죠. 예. 그래야 저쪽 47 우리 48로 한 번 더 이기지.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무슨 여론조사 같은데 연연하지 않는 거를 무슨 폼나는 것처럼 자꾸 폼을 잡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유 지지율 생각해야지. 대통령은 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비서들은 연연해야지. 그렇지. 직원들이 뭐하러 거기 가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관리해야 됩니다. 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민심은 특권 철폐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무지무지 높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장기표 대표가 그 출범했지만 그 기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저희들 엊그저께 한 조사에도 보면 정치 개혁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선거는 이슈를 선점해야지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주장할 수 있지만 저 좌파 저것들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것들한테 선점 당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돈봉투 때문에 저것들이 정치 개혁을 아무리 선점하고 싶어도 선점할 수 씨알이가 안 없는 맥혀요, 지금은. 객관적 상황이야. 지금은 예. 근데 저것들도 몰라요. 이제 정말 잘못하면 죽겠다 싶으면 저것들 잘하는 그 환고를 해요. 탈퇴를 한다고. 탈피를 해. 벼랑 끝 전술을 하지. 이재명이 이선 후퇴시키고 그리고 저 돈봉투 받은 것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뭐 공천권 국민에게 준다고 이렇게 막 선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전에 뭐 김종인이도 갔다가 비대위원장 시켰는데 얼마든지 뭐 김부겸이가 됐든 누가 됐건 그중 그래도 이미지 괜찮은 자들을 얼굴로 세워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치개혁 이슈를 저쪽이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한테 정치개혁 이슈 특권 철폐 이슈를 선점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이걸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 뭘로 정치개혁 이슈를 드라이브 얼마 전에 했어요. 저 하영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그렇지. 그때 58명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특권 철폐 서명하고 맞아요. 실제로 이 사람을 찬성시켜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특권 철폐 정치 개혁 이거를 선점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선방을 날려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방탄 조끼 입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이용하지 않겠다. 뭐 면책 특권 내가 뒤에 숨지 않겠다. 등등 이런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가 지금 이 박사 말씀하신 공천혁명이에요. 그런데 공천혁명은 저는 지금 지도부한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지금 이 김기현 대표, 말씀. 김기현 지도부로 총선 이긴다? 맞아. 그거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워낙 그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 봐줄 상황이 아니에요. 예,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록 뽑힌 지 몇 달 안 된 지도부라고 하지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재원이가 뭐 못할 말했어요. 그러니까. 태영호가 뭐 못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한두 마디 뭐 저 좌파들이 시비 걸고 하니까 벌벌벌벌 떨어 아주. 한 달간 무슨 저 회의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징계한다 그러잖아. 지금 8일 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힌 지 한 달도 안 돼서 징계도 하는데 뽑힌 지 한 달도 안 된 김기현 대표 지도부는 왜 물러나라고 못하냐고. 그러게. 아하, 그렇지. 예. 그래서 지도부가 더 중요한 건데. 예. 필요하면 저는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적어도 찬바람 불면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대위를 좀 일찍 출범을 시키든지. 그러면 되는 건 지금의 그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그냥 일상 당무만 맡게 하고 선거를 총괄하는 선대위는 어차피 저 구성되게 돼 있거든. 그렇죠. 예. 그걸 좀 그걸 일찍. 그리고 공관위도 일찍. 공천관리도 공관위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의 김기현이나 최고위원회 그 멤버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뽑혔으니까 좀 더 하고 싶어 하면 뭐 그건 이제 일상 당무만 해라. 당무만 일상. 공천하고 상관없는 그렇지, 당무. 그렇지. 그렇지. 공천이나 선거와는 관계없이 상관없는 거. 일상 당무해라. 그렇지. 그리고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선대위가,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관위가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공천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하나의 원칙을 253개 지역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 다르니까. 그렇지. 영남 다르고 호남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 또 수도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영남에서도 낙동강 벨트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해야 될 공천의 룰은 지역구 사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유연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은 이렇게, 어느 지역은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이 공관위가 전권을 가져야 돼요. 누구 눈치 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려면 정치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는 안 할게라고 던져야 돼. 그렇지. 그래야 진정성이 있지. 그러냐. 나는 안 할 거야. 난 정치 안 한다. 그러니까 난 적어도 이번에는 공천 안 받아. 난 안 한다. 예. 그래, 그건 당연하지. 그래야지. 예. 그렇게 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권을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인정할 만한 권위가 있는 정치적 권위가 있는 사람을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벨이 꺼지지가 않네. 예. 그런데, 그거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김기훈 대표 체제가 네. 지네들이 이 당권을 잡으면서 지들 욕심은 이제 윤심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뭡니까 네트워크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자 요대로 저 공천권 가지고 요대로 자기들끼리 대충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해서 간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내려놓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일종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과점적 그 네. 상태인데요. 잡았다고 생각해. 예, 우선 최고위원들은 자기 공천은 무조건 따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이번에 결사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사태도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정도 되면 한두 명 정도는 자기도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공천받을 수 있게끔 할 힘이 생겼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예, 그렇게 해서 과점적인 이 과도적 지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타협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직급도 챙긴다 그러면 내가 내 거 챙기는데 옆에 최고위원한테 네 거는 챙기면 안 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챙길게 너는 그만큼 챙겨. 이렇게 서로 알아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눠 먹기지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내려보냈다. 어떻게 거부하냐고. 그렇지. 이렇게 돼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망하는 망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 그때도 뭐 김형호 공관위가 다 그런 식으로 말아먹었죠. 김형호. 아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의 김계연 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공천이나 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바꾸는 게 여러 가지로 번잡하잖아요. 하다면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대로 선거 관리하고 선관위와 선대위와 공심위를 일찍 출범시켜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 박사 말대로 그렇게 준비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일찍 출범시켜서 뭐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컨센서스 구하고 제도도 뭐 이렇게 해서 일찍부터 해야지. 그렇죠. 그때 가서 하려면 이게 지난번처럼 또 말아먹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최대 격전지가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뭐 121개 지역구 중에 우리가 한 20여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원외라는 거 아닙니까? 현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현역과 현역이 아닌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우선 현역은 의정보고회를 몇 번이가 할 수 있잖아요. 동단위까지 막 하면서. 그렇죠. 그게 다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후원금도 해서 후원금 만들고 하지. 또 그 현역 의원이 그 지역에 가면 모든 행사에 가장 먼저 마이크 잡죠. 그렇죠. 근데 우리 쪽은 원외기 때문에 후원금 없어요. 후원회가 없어. 그다음에 의정보고 할 게 없어. 그다음에 사전선거 운동을 엄격하게 제한돼. 무슨 행사에 가도 마이크 안 주면 못 잡아요. 그렇지.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불리함을 극복하려면 하다못해 공천이라도 빨리 줘야지.
저쪽에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할 때 한 6개월 전에 공천 확정해갖고 지금부터 당신이 후보니까 지금부터 뛰어라. 뛰어라. 저쪽은 어차피 현역이라도 공천이 확정되려면은 한 두세 달 전이나 돼야 되거든. 그렇지. 예. 그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예. 지금 공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공천 일찍 시작을 하면 스타트 라인을 일찍 그렇죠. 하니까 예. 그 좋은 작전이네. 예. 모든 것에서 불리하지만 출발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출발을 거예요. 빨리 할 수 있다. 예. 그 이점이지. 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놓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공정하다면 공정하다면. 그걸 이제 선발하는 그리고 과정이. 대체로 보면 지금 1년 전에 공천 하나, 6개월 후에 공천 하나, 또는 한 달 전에 공천 하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 같은 사람이 공천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이 사람들을 뭐하러 자꾸 늦추냐고. 우리가 선거 앞두고 지역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아이, 공천 받아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양당 구조, 특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 저 공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해도 안 되고. 일단 공천장 갖고 오세요, 근데. 이번에도 태영호가 그런 뻥친 것도 저는 뻥쳤다고 보는데 예. 그것도 보좌진들이 불안하니까 네. 이거 계속 충성해서 실업자 되는 거야. 저거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심시키느라고 큰 소리 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네. 예. 그건 태영호만 아니라 모든 현역 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이 다 똑같거든요, 네. 처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좌파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할 때 우리가 정말 표적 공천 또는 자객 공천이라도 해야 될 자들이 한 30, 40명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자들을 상대로 하는 지역구는 6개월 전에 확정해서 당신이 우리 당 공천, 우리 당 후보야. 지금부터 뛰어.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네. 혹시 이 사람이 공관위원장, 공심위원장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국민들로부터 예. 신뢰성이 예. 잡음이 없겠다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고 박사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예. 하나는 사람을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이 사람이 누군지, 그렇죠.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거 간첩인지 아닌지. 예. 예.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 또 직접은 몰라도 이렇게 인적 정보를 쭉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통찰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백이 좋아야 돼, 백. 백이 좋아야 돼. 윤석열 백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요. 누구죠? 이게 뭐냐면, 공천 원수는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맞아. 예전에 평생 하더라고. 예전에 이길 갈더라고. 예. 자기 떨어뜨린 사람. 예전에 YS DJ 때 그 막 진짜 카리스마 쩌는 DJ 같은 사람한테도 공천 안 주니까 칼 갖고 가서 협박해서 실제로 타는 그랬잖아. 사람들이 있거든. 실제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전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럴 때 진짜 누가 나를 공천을 안 줘 하고 칼 들고 왔을 때 그래 한번 째봐 하고 배포 있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백이 센 사람인 거예요. 백이 센 사람이. 뭐 그게 하나님 백이든 부처님 그렇지. 백이든 백이 세야 돼. 예. 그다음 세 번째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 국민적인 신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냥 이름을 얘기해도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뭘 공천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공천부터가 공중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천위원장이 딱 되는 순간 모든 언론 마이크가 다 그 사람 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뭐라고 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공관위원장이야 할 만한 사람이 떠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 갖춘 사람이 지금 얼뜻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얼뜻 떠오르는 사람. 본인 고성국 말고 본인 고성국. 저는 뭐 어느 것 하나도 조건이 안 되고. 그래도 저 요소가 들어가는데 뭘 그래? 그 백도 맷집도 든든하고. 저는 사실은 임명진 사람 위원장 잘 같은 보고 임명진 위원장 같은 사람이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임명진 목사님. 네. 그 사람한테 누가 감히 칼 들고 들어가겠으며 그렇지. 칼 들고 들어간들 이 사람이 주눅 들겠냐고. 그러네 또. 국민적으로도 매우 저명하잖아. 그렇지. 예,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것 같지 않고.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윤리위원장도 했지, 비대위원장도 했지. 그렇죠. 당을 잘 알잖아요. 당의 원로죠. 그리고 평생 시민사회 운동을 했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알거든. 맞아. 그리고 저쪽을 잘 알아. 지난번에도 문방에 올랐었어요. 지난번. 그렇지.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갑자기 김용호로 그냥 이거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대해야 될 좌파들을 잘 알아요. 그러네. 왜냐하면 임명진 위원장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김대중과 공범이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좌파 쪽에 가면 서열이 엄청 높은 사람이야. 대선배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네. 예,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상징적으로. 공간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찬종 변호사님도 아이고 좋죠. 그러니까 다 갖췄죠. 박찬종 변호사님. 예, 다만 요즘 건강이 어떠신지는 잘 아니 모르겠어요. 건강도 괜찮으세요. 예. 예, 그런 분, 네. 뭐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유의 분이면 예. 안심할 수 있다. 또는 김문수 같은 사람. 김문수도 지난번에 아, 그렇지. 1등 예. 했었어요. 예. 그 공관위원장 누가 예. 했으면 좋겠냐 여론조사 했더니 1등 했는데 그냥 네. 깎아버리고 김영호를 그냥 올려버려서 그 김문수도 김문수 괜찮지. 같은 사람 정말 삿된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좌파 누구보다도 잘 알지. 예. 대선. 그런 사람. 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에 사람이 많어. 그러네. 안 써서 그렇지. 그러네. 예. 예? 그러네. 이거 저 우리 고 박사하고 얘기하니까 뭐 시원하네요. 예. 이거 시간이 이렇게 바쁜 분이라서 빨리 보내드려야 돼서 제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책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고성국 박사의 공산당 선어요, 주사파의 민낯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부셔야 될 것인가 쫙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거 저 책방 나와 있는 거죠? 네. 예스24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나와 있죠? 예. 네. 네,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